저는 맨날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은 없다. 나 맨날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실.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져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 질러. 그리고 부딪히다 깨지더라도 후회는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잘 걷는 사람은 그림자가 맺히지 않는다. 우리 이제 여기 기도법사 스님이 지정 스님이잖아요. 근데 지정 스님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따로 월정사에서 기도 신행곡을 만들어서 이제 국장 스님으로 모시기로. 아이고, 좋겠다. 특차롭. 특차롭. 내부의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특차롭.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원래 신행국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기도 신행국으로. 그래서 기도랑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조절하시고, 원력이 있고, 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 아주 A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이게 인도자가 잘해야 돼요. 인도자, 깃발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이드. 그 가이드 불교에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가이드 일로왕보살. 일로왕보살. 깃발맨의 원조거든. 여행사 하나 투어에서는 일로왕보살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일로왕보살은 깃발을 딱 들고 언제나 이 가이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 세는 거거든. 그래서 깃발을 들고 서쪽을 보고 있어요. 서쪽으로, 몸은 서쪽으로 간다. 극락으로 당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극락 패키지 상품이거든. 그래서 이게 딱 당겨가다가 머리는 언제나 뒤를 봐. 얘네 따라오나? 이게 숫자. 가이드는 원래 숫자를 잘 세야 되거든. 계속 이동하는 데마다 몇 명 이러고. 아니 가이드 못 보셨어요? 딱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래서 깃발 딱 들고. 그래서 우리 지정 스님이 어떻게 보면 신일로왕보살. 그래서 이렇게 일로왕보살 이름도 참 잘 졌지. 일로와 이렇게. 옛날 얘기들이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일로와 이래갖고 일로왕보살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년에는 중요한 큰 전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심나게 기도할 수 있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공부는 재밌게, 기도는 경건하게, 이렇게. 이게 다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논어에도 보면 정명이라고, 군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어렸을 때는 그런 구절을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뻔한 소리를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노 이러는데, 그 답게라는 게 참 어렵더라. 그리고 그 상황들이 계속 좀씩 바뀌어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한테는 아직도 며느리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엄마일 수 있고, 그게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하나의 캐릭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뵈면 복이 있어야 돼. 그건 진짜 생각하거든. 복이 없으면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애가 가서 일찍 가서 또 손자를 낳고, 손자를 어느 정도 키우니까 어른이 환자가 됐고, 이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환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 요즘 잘 안 돌아가시니까 사실 80대 중반 넘어가면 다 환자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심하냐 덜 심하냐 정도지.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80이 넘었는데도 온전하길 바라면 그놈이 도둑놈이요. 그거는 원래 조금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조금 더 갔느냐 덜 갔느냐 차이고. 물론 뭐 복 있는 분은 나는 종정스님 뵈면요 나 깜짝 놀랐거든. 그냥 이게 신문 보십니다. 80에 신문을 본다니까. 아니 안 놀라워?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40부터 노안이 시작돼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80이 돼도 귀나 눈이 정정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있잖아 주변에. 주변에 왜 근데 이렇게 이런가? 30대도 내가 새치 더럽게 많은 놈 봤고 쟤는 왜 30에 저 정도까지 이렇게 만년설이 내리나 싶은 사람도 있고 50대가 돼도 흰머리가 거의 없는 분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머리 숱도 그렇고 이게 다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뭐 저같이 이제 선제적으로 밀어버리면 숱에 대한 고민은 없지. 원하시면 밀어보셔요. 근데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두상이 이뻐야 돼. 우리처럼. 본래 면목이 드러나면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 번씩 해봤어요. 연세 드신 남자들은 다 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여자분들은 완전 미는 건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보면 새로운 뭔가가 이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이 많은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거든요. 키 크는 것도 복이고 인물 좋은 것도 복이고 성격 좋은 것도 복이고 노력해서 물론 채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노력만 갖고는 다 안 돼. 그리고 그게 이제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복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건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공덕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머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명예나 이런 거. 마일리지가 다르다니까. 따로따로 쌓아야 돼요. 통합 마일리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 있다고 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정몽준 회장님이 그 나중에 서울대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아했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분 이렇게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딱 올려줘 버리잖아.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내 자식이 뭐 좀 그래. 이거보다 진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돈 없어도 애가 공부 잘하면 기분이 좋을 건데 돈이 있는데 다 그거 하나 부족하네 나한테. 그리고 물론 정주영 회장님이야 무슨 공부 뭐 박사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른 세대는 더 심하잖아. 지금은 좀 많이 옅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좀 복이지. 머리 좋은 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잘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노력이 필요가 없냐? 아니 노력도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 하지만 타고난 걸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래서 복을 많이 짓고 그 복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그런가. 점점 더 제가 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기복적인 거, 원래 기복 매니아입니다.
기복, 주술, 우리 부주파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연구했는데 부주파가 뭔지 알아요? 부적, 주문, 주술 이런 거. 맞다. 예, 좀 있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부적책 나오는데 네, 부적책. 부적의 원류. 이래가지고 참 또 야리한 거. 그리고 오늘 이 책, 명상책, 오늘 명상책을 또 한 분이 큰 마음을 내서 이런 거는 공덕 마일리지가 되는 겁니다. 복덕 마일리지는 이게 물질하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하고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덕하고 복덕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육조단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양무제라고 하는 남방 양조에, 그러니까 양나라 때, 그러니까 남방에 6조가 있거든요. 오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해서 6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무제가 한 30년 동안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불교천자라 그래서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고 동아시아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게 사실은 양무제 때문에. 양무제 단주육문, 술 먹고 고기 먹으면 너네 조진다. 이렇게 그 황제가. 근데 그 양반은 말할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 자기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참 대단한. 그래서 그분을 보살천자라고 하는데 천자인데 여러분도 보살이잖아. 그래서 보살천자라 그래요. 황제인데 이제 보살 같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가 와서 그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닐 것 같은데 달마대사가 이제 527년에 광동성으로 들어와서 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양무제랑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무제가 달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달마대사한테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공덕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공덕이 없다. 그랬더니 양무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여기 앞에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달마가 양자강을 건너간다. 장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소림사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외국에서 온 스님을 그렇게 만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외국에서 왔는데 그 양반이 좀 뜨면 만나주겠지. 우리도 대통령 못 만나잖아. 나 정도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외국에서 바로 왔는데 그게 성립이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양무제라고 하는 분이 그 정도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할 정도도 아니에요. 양무제가 한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비도량참법. 그리고 금강경이 32품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이제 왜 무공덕, 공덕이 없다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건 복덕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과 복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 머리도 좋아지고 꼭 머리가 안 좋아지더라도 치매가 안 걸리고 판단력도 좋고 사실 이게 이 오대산이 이 공덕 마일리지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수도량이 원래 그런 거예요. 문수도량이.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하남노 스님도 나오셨고 탄원노 스님도 나오셨고 얘가 화재로 145때 때 아군들에서 불만 안 났으면 크게 스님들이 이렇게 사는 큰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정맥이 되는 그런 도량이 되었을 건데 145때 때 홀라당 불나는 바람에 아군들이 다 불질러 버리면서 퇴각하는 바람에 뭐 절이 없는데 그다가 여기가 또 겨울에 이제 다음 달부터 겨울이잖아. 지금까지는 좀 괜찮고 다음 달부터 이제 쾌속 냉동이 시작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없는데 음식을 누가 좀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방에 넣어놔야 됩니다. 왜? 얼어. 밖에 놓으면 얼어. 그래서 방에 넣어놓으면 썩어. 참 미친다, 씨. 이게 그 적절점에서 먹어야 돼. 중도를 잘 파악해서 지금인가? 이렇게 야 주식 파는 것보다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공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한 권씩 나눠드려. 우리는 또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뭐 끝나고 나눠줘요. 아니 지금 나와서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지금 명상시대가 도래를 했거든요. 명상시대가 도래를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배워 놓으셔야 돼요. 명상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책 해가 장난삼아 이렇게 썼는데 되게 사람들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년에 다른 책 더 약간 심도 있는 거 낼 거야. 중급 뭐 이런 거. 그래서 연세 드시면 사실 명상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셨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라든지,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그 말년에 진짜 20, 30년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 같은 걸 만드는 게 맞냐? 이런 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형편이 조금 괜찮으면 절 같은 걸 만들면 되게 좋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0, 30년을 너네가 뭐 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그때도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랬더니 그 집 아버님도 괜찮거든요. 근데 아버지 컴퓨터로 고스톱 치고 계시는데요? 이러더라고. 야, 고스톱을 20년 한번 쳐볼래? 그것도 컴퓨터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 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뭐 이러면서 살면 그거 같이 편한 게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면 사람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나이 몰라 뭐 돈이나 쓰면 붙어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다 떨어져. 그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형편만 괜찮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안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근데 내 주변에 원래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는 않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연세 드시면 70만 넘어가도요 주변에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앉으셔도 돼. 거기 좀 앉아도 돼. 앉아도 돼. 그래서 70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60대 중반까지는 제가 봐도 뭐 괜찮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런 분들 괜찮아요. 근데 70 넘어가면 야 그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독거노인 모드로 들어가고 진짜 컴퓨터나 하고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게 몇 년이냐면 20년에서 30년. 야 진짜 끔찍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잘 못 만들어내면 그럼 진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잘 사셨어도 사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끝이 좋아야 좋은 거거든. 끝이 좋아야.
그런데 젊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분들에게도 뭐 집도 한 채씩 정도 사주고 이러면 좋지. 근데 자신 스스로는 나중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 수만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람 있는 문화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늘상 하거든요. 저도 나이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돈보다는 보람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별로 뭐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저한테도 와서 좀 이렇게 법문 같은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지 않을까? 긍정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이야? 들어온다니까. 이 바닥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일에 등급이 있어요. 제가 늘상 일을 할 때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지. 근데 돈보다 우선으로 보는 게 그것이 종단의 일이냐, 그러니까 공공적인 거냐를 우선시합니다. 공공적인 거냐라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선시하는 거는 사찰에서 불렀을 때보다 일반 절에서 불렀을 때보다 절 아닌 데를 제가 돈을 조금 줘도 절 아닌 데를 우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은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하실 수 있다. 다른 스님이 하면 돼요. 꼭 내가 아니어도 돼. 왜? 이게 잡아놓은 고기거든, 대부분. 그래서 이 사람이 낚나 저 사람이 낚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조금 더 오냐 덜 오냐 차이야. 그런데 중립적인 데서 그런 데서 요청이 오면 언간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학교에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래서 그게 뭐냐면 학교가 제일 박합니다. 김영란법 이후로 학교 그게 다 룰이 있어. 굉장히 박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맞춰서 해드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제 원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이나 이런 동아시아의 선불교와 관련된 이런 명상문화, 정신문화를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상을 높여보겠다. 이게 제 원력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면 서양이 동양보다 사실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사실 산업혁명, 우리 다 뭐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영국이라는 저 조그만 주시할 만한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해. 산업혁명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수혜를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서양 사람들 콧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양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이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동양인들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흑인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 대우를 받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흑인보다도 미치고, 뭐 멕시코 이렇게 약간 빨간색 피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데보다도 더 약간 무시받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걔네가 되게 무시한다니까? 우리 거사님이 미국에서 사셨었거든.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은 명상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정신문화. 그리고 정신을 잡으면 걔네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사실 동아시아는 물질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되게 재밌지. 1시간 동안 상담을 해도 빵원이야. 그런데 10초 축원을 읽어주면 몇만 원이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다,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포교를 안 해. 축원을 읽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집안에 뭔 일이 있어요. 뭔 일을 한참 들어주잖아. 빵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 이론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오히려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여러분은 억울하진 않잖아. 이미 출세했으니까.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여러분 바깥 양반이 제일 잘생겼잖아. 그치? 못 바꿀 거면 그렇게 믿어. 용기 있으면 바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쉽지 않아. 믿어. 계속 그렇게 보면 괜찮아. 정우성도 나이 들면 그럴 거야. 여러분은 약간 나이 드신 정우성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웃기는 일이야? 아니, 남편을 잘생긴 걸로 봐달라는데 왜 그게 웃길 일이야?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가 물질주의고 사실은, 서구는 이원론이어서 물질과 정신, 형상과 진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물질 가치보다 더 높게 봅니다. 높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런 거를 명상마을 저런 거를 차라리 정해놓고 돈을 얼마를 받지 말고 그냥 도네이션으로 기부하는 걸로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서양은 돼. 우리도 잘 봐봐. 요즘은 조금 바뀌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도 뭐 살아본 건 아니잖아. 그냥 찝쩍거리고 우리는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가본 거니까. 그러면 길거리에서 걔네가 악기 뚜껑을 딱 열어놓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앵벌이 돈 내는 데야. 그리고 거기서 음악을 연주하면 자기가 듣다가 그게 괜찮아 이러면 돈을 줘요.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지폐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서울역에서 하잖아요.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그거는 지좋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물질로 잘 환원시켜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더 우선순위로 갑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 근데 서양에서는 자기가 그런 거를 듣고 내가 만족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래서 부처님도 인도하고 유럽하고 같은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 유럽어족 사고방식이 비슷해. 그 같은 아리안족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탁발하고 이런 게 가능하시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 부처님이 진짜 말씀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나보다 많아. 나보다 많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경전이 많잖아. 그 중에서 추려놓은 게 그만큼이라니까. 그럼 보통 때는 얼마나 그래서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이건 진짜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오리지널한 텍스트에 나오는 거야. 뒤에 텍스트가 아니고 오리지널 텍스트에 나오는 건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마하가섭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거든요. 전달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말씀이라도 모아서 추스려야겠다. 교단을 추스려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이러니까 불아나라고 하는 한 제자가 마하가섭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소리하는 양반이 없어졌는데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2500년 전에도 잔소리는 듣기 싫었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 그거 진짜 4000년 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잔소리는 부처님 제자도 듣기 싫었던 거야. 그거 딱 조심하셔요. 진짜. 조심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쁜 건 딱 그거지.
내가 나 좋으려고 얘기하냐? 다 네 생각해서 하는 거지. 생각 그만해. 생각을 그만해. 그 얘기 진짜 나쁜 얘기야. 그 얘기 진짜 나쁜 얘기야. 그래서, 이 명상 문화를 가지고 걔네는 정신적인 데 비중을 더 줘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나 뭐 이런 분들 거기 뭐 법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장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준재벌 아니면 재벌급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 취지에 맞으면 그게 후원을 하는 거지. 우리도 이제부터 그런 게 좀 생겼어. 사실은 서구 영향으로. 그전에는 그냥 자식에게 다 주고 간다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거 나오면은 내가 좀, 의미 있는 데다가, 내가 좀 죽으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조금씩 생겨. 조금씩 생겨. 좋다, 나쁘다. 꼭 그렇게, 그러니까 서구적인 게 옳고 우리 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아시아주의자이기 때문에 서구를 좀 훨씬 낮게 봅니다. 우리. 그래서 서구적인 사람들은 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정신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배점을 주거든요. 굉장히 높은 배점을 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아시아는 물질적인데 불교적 영향이 들어오면서 다 또 정신을 끌어올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조선의 정치인들 보시면 돼. 앞으로는 다 청렴결백하고 뭐 도학적인 얘기하고 뭐 성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가 매관매직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이후에 이게 생긴 풍토인데, 동아시아의 불교 이후에 생긴 풍토인데, 그 덕분에 동아시아에는 1000년 이상 된 명상 전통이 있어요. 1000년이 훨씬 넘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명상 전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간취할 수 있으면 사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저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뭐 MBSR, 우리는 저런 걸 다 그냥 쓰레기로 보거든. 또 이게 또 안티를 만들어내지. 그런 거. 이원론 배경에서 나오는 정신 수양은 특징이 절대 현실에서 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서 5일 직장 생활하고 이틀을 쉬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해질 수 없어.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하냐? 취미가 직업이 되는 세상. 그게 가장 좋아. 취미가 직업. 직업 따로 취미 따로가 아니고 취미 자체가 직업이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 명상에서도 얘기하는 게 현실을 관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즉자적으로 써먹을 수 있느냐, 즉각적인 펼침이 가능하냐,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거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만 있는 명상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상들을 잘 간취해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동아시아의 정신문화, 선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정신문화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넣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은 다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요게 딱 적합하게만 들어갈 수 있으면, 꼭 내게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윗바사나나 저런 거는 사실은 남방불교는 동아시아적인 계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건 약간 서구적인 계열이고, 그리고 저건 안 먹힙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안 먹힙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식민지 지배교육하면서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한번 돌았다니까. 티베트 불교도 미국에서 한번 돌았고, 그 다음에 남방 불교도 저기 유럽에서 한번 다 돌았어요. 돌았는데 쟤네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밀어내고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돼, 이게. 그리고 아직 까지지 않은 복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뚱뚱한 남자애, 키 크고 뚱뚱한 남자애를 보면 그게 이제 살만 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 안에 정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아직 까지 않은 복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의 이 선불교 전통의 명상은 사실은 아직 서구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딱 정립을 하면, 우리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이루었지만 서구에 무시받고 있거든요, 사실. 쟤네들은 약간 떨어져.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역전시킬 수 있다.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다. 이미지로. 쟤네는 참 고등한 정신문화를. 우리보다 못 살지만 고등한 정신문화를 가졌어.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도 유학 간다고 오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영어를 좀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언간하면 저보다는 뭐 영어를 워낙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간다 하겠지. 그거 조금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거를 배워. 한국 전통적인 걸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걔가 잘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근데 영어 발음이 좀 좋으냐 나쁘냐가 어차피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볼 때는 거지 같은 발음이에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거 아니면. 걔가 무엇을 얘기하려느냐를 가지고 사람이 대화가 되는 거지, 발음이 좀 좋으냐 나쁘냐가 대화 능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어. 우리도 사투리 쓴다고 그래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강호동 같이 사투리가 심해. 그래도 들을 말을 하면 사람이 듣죠. 말을 아나운서처럼 꼭 세련된 말을 해야 듣느냐? 그건 아니에요. 들을 가치 있는 것을 네가 얘기하느냐? 그리고 한국은 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좀 없을 거다. 뭐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런데 왜 관심이 없냐면 지구들은 벌써 다 옛날에 했거든. 그게 뭔 관심거리가 돼? 우리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저는 박진영 씨를 참 높게 평가하거든. 그 나이 먹고 그 비닐 옷 입고 나와서 춤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점을 굉장히 높게, 그건 약간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높게 봐요. 여기서 미쳤다는 거는 이 또라이가 아니고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미쳤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일을 이뤄내거든. 하나씩 이뤄내는 사람들이 다 약간 똘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 비닐옷 입고 그렇게 춤추고 이게 참, 지금 요즘은 이제 나이 먹어서 안 하지만 그때도 참 센세이션 했지. 그것도 사장님이잖아. 연예기획사 사장이 비닐옷 입고, 야, 그거 돈 줘도 못한다. 1억 줄게 해봐. 이래도 야,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단하지. 근데 원더걸스를 데리고 미국을 돌았잖아. 그렇지만 결국 다 실패했지. 왜? 우리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 거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 거의 짭이지. 짭, 아류. 걔네가 볼 때는 그냥 흉내내는 거지. 마치 우리가 한류가 유행하니까 동남아시아 가수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그런 애들을 이렇게 흉내내면 아유, 우리가 그냥 그런 정도로 보지. 야, 대단해요. 이렇게 안 보거든, 절대. 그런데 한국 걸로 하니까 그게 먹혔잖아. 그게 싸이 선생이잖아. 몸매가 돼, 얼굴이 돼, 키가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봤을 때는 평범한 중년 남성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먹히잖아.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과 다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들을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뭐 후배 스님이 와가지고 막 불교 가지고 막 약을 팔잖아. 안 듣습니다. 왜? 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걸 듣겠냐? 근데 다른 얘기를 막 해. 이렇게 귀가 솔깃할 만한 뭐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귀가 딸려간다고. 우리 또 귀가 얇거든. 우리 홈쇼핑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귀 얇어.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하면 안 듣지. 야, 내가 너보다 그만큼 못하겠냐? 웃기고 자빠졌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신 문화를 가지고 한번 세계에 한번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원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불교가 좋긴 한데 너무 어렵고 옛날식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보자라는 방식으로 이런 책을 만들게 된 거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책의 맨 뒷페이지입니다. 맨 뒷페이지를 열면 법공양 연기문이라고 있어. 그래서 누가 줬는지를 잘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게 상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도덕. 우리 상도덕 이런 거 참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축도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축도의례. 이게 고려 때부터 있어서 그 잘한 것을 현창해주고 축원해주고 라고 하는 선불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 축도의례를 딱 한다고. 내가 나홍으로 박사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구나. 그럼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다 원력을 세워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게 나와. 스님들을 그 당시에 셋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참선하는 스님이 1등급, 말 타고 다니면서 법을 설하는 스님이 2등급. 아니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말 타고 다녔는가 봐. 인기 강사는 말 타고 다녔는가 봐. 내가 그래서 내가 차가 없어서 인기 강사가 안 되는구나. 나는 기차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실록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3등급은 안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나는 3등급으로 사는 거는 인생의 존재 의의가 없겠다. 1등급이나 2등급이 돼야지. 야, 한운대 3등급이나 등회야. 너무 슬프지 않아? 괜찮아요? 뭐 장조림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경을 했는데 경전을 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필요한 자리는 불교와 일반인이 접촉하는 자리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일반인을 상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원력이 잘 발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밀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 자리에서는 나를 잘 안 불러. 근데 그 접촉면이 있는 자리에서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그분에게 뭔가 인상을 주면 그분이 불교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력이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원력이에요. 동아시아의 정신문화를 내가 잘 간취해서 세계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동아시아의 자긍심을 한번 높여보겠다. 역전시켜보겠다. 굉장히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아? 나 방정한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전방으로 가겠다. 쉽게 말해서 포교도 후방이 아니고 꿀빠는 후방이 아니고 전방에 가서 그게 좀 박하고 힘들고 사실 여러 종교 사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말 진짜 가려서 잘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통 말할 때 타 종교를 잘 씹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동대 강사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전공 수업에 들어가면 제가 거의 최고 점수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평가를 하거든. 강의 평가라 그래서 그게 한 2000년도부터인가 생겼나, 뭐 90 몇 년도부터 생겼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학생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선생을 평가해. 맨 마지막에 강의를 잘하나 못하나. 근데 불교 전공 쪽으로 가면 제가 점수가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런데 한쪽으로 가면 이제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깁니다. 그게 이제 불교와 인간이라든지 교양도 제가 그나마 괜찮게 나왔어. 근데 불교와 인간 같은 데 들어가면 교양 선택 아니고 불교와 인간은 저게 뭐냐면 교양 필수라고. 교양 필수가 뭐냐면 그 학교에 동국대에 들어온 순간 그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돼. 그게 이제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종교 학교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가면 채플이라고 기독교 과목을 들어야 돼. 응? 무조건 종교와 관계없이. 안 그러면 졸업 못해. 성대에 가면 교양유교를 들어야 돼. 유교 들어야 돼. 유교. 유교 들어야 돼.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돼 있어. 다. 그렇게 해서 그 불교와 인간은 이제 듣기 싫은 거지. 종교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채점을 매기면 진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놈도 있어요. 몇 줄 써놨어.
한 줄도 안 쓴 건 아닌데 몇 줄 써놨어. 근데 거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나는 이 수업을 내가 왜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써놨어. 그런 애들은 나를 점수로 얘기하면 D를 줍니다. D.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D 하나 맞으면 A를 몇 개를 맞아도 평점이 안 나와. 쉽게 말해서 100점을 10개를 맞아도 100점을 9개를 맞아도 10점 하나 맞잖아? 안 그럼 빵점 하나 맞잖아요? 쭉 내려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쪽만 가면 바닥이에요. 냉탕 온탕이지. 그걸 또 평가하는 또 그 학교 그게 있거든? 그럼 보면 되게 웃기지?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거 자꾸 평점 낮게 나오면 정신교육 받으러 가야 돼. 강사 정신교육 받으러 가. 진짜 되게 재밌어. 근데 우리는 평점 높은 게 있어가지고 정신교육까지는 안 받았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약간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잘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불교가 지금 제일 약한 게 그런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좋으냐?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교가 더 잘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지금 관심만 있는 거지 아무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감화를 시켜서 불교 쪽으로 오게 한다 그래도 그게 뭐 내신도가 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제 원력 사업이에요. 참 그래도 나름 뭔가 괜찮지. 근데 별로 반응은 좀 찌리한데. 그래서 아니 뭐 억지로 옆구리를 찌르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일들을 다 이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면 내가 선택한 것 자체가 내 목적과 부합하면 결과가 잘 안 돼도 사실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눈 감을 때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죽어도 별로 여한은 없다. 나 맨날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실.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져요. 그거 해보고 죽었을 걸. 이거 말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계속 질러. 그리고 부딪히다 깨지더라도 후회는 안 남아요. 만약에 못 해보고 어느 순간 뭐 병이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원기됩니다. 우리 그거 봤잖아. 원기의 대명사 장화와 홍련. 장화와 홍련. 그래서 딱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잘 걷는 사람은 그림자가 맺히지 않는다. 잘 걷는 사람은 그림자가 맺히지 않는다. 뒤에 여운이 남을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이렇게. 왜 이런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사실은 예술 쪽에 있는 사람이나 예체능 쪽 그런 사람 많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쟤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는데도 걔는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 괜찮아. 아이돌도 마찬가지일걸? 돈을 보고 아이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좋아서 아이돌 하면 한 10년 동안 연습생 하다가 데뷔도 못하고 끝났어. 괜찮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자기가 즐길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거 진짜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화살은 내가 데뷔를 못한 거고 두 번째 화살은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주변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갖다 줘서 큰 대형 기획사에 못 들어가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다 핑계를 대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지 자질이 떨어지는 거지. 자질이 좋으면 모수자천, 낭중지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주머니 안에서도 송곳은 튀어나온대. 저 그 얘기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참 저는 그게 굉장히 머리에 남는 거였었어요.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식객으로, 쉽게 말하면 군식구로 있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 군식구로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드림팀을 만드는 거야.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연구팀 같은 걸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근데 모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저 사람 괜찮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모수가 자천, 스스로 청구한대. 나 괜찮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게 괜찮은 놈인데 드러나지 않을 수 있냐? 너 이거 온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오래됐어. 근데 그렇게 안 드러날 수 있어? 이렇게. 야, 그게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송곳이나 이런 바늘같이 뾰족한 거는 주머니 안에, 이 호주머니 말고 복주머니 같은, 옛날에는 주머니를 차는 문화였거든요. 안에 있으면 삐집고 나와. 너 못 삐집고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능력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네가 주머니에 넣어봤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넣으면 나는 반드시 나와. 그 기백에 이 사람이 약간 감동을 해서 긴가민가하면서 일을 이제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모수라는 사람, 저는 그걸 딱 보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뭘 제가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한테 뭐 사주고 싶으면 3번 물어보라고. 그건 약간 덜 간절할 때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대놓고 떠버려. 나 이거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 제가 그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서 사람은 겸손한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자기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충분히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그런 시행들을 사실 제법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저 싫어하는 사람은 당돌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실은 그거는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과정도 좋아요. 그게 잘 못 되더라도 과정은 싫은데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나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 그거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다가 병된다. 그래서 아까도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발산입니다. 화나면 화났다고 얘기를 해. 그냥 욕을 해. 한 대 줘 박혔는데 내가 욕을 할 상황이야. 근데 욕을 했는데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 그럼 참아. 그럼 참어. 왜냐하면 계속 맞으면서 욕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거든.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하니까 광호 스님이 나한테 그러던데 스님은 참 없어 보이는 걸 싫어해 이러더라고.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나 없어 보이는 것 약간 그렇게 막 가오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약간 좀 추접어 보이는 거, 나 이런 거 별로 딱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얼마 전에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네 취지를 얘기하면서 법사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이러길래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편하신 대로 주세요. 하지만 확인하고 안 맞춰져 있으면 다시 안 옵니다. 이거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아니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요. 야, 너 이런 거 잘라가지고 또 그거 쇼츠 올려서 악플 1000개 달지 마. 그래서
자기 좋은 일을 사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안 될 게 행복은 양보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을 대할 때 뭐 연세 드셨는데 뭐 굳이 뭐 좋은 게 필요하겠어? 자식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세가 드셔도 좋은 걸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결국 나도 뿌듯하고 그 어른도 좋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대우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뒤로 빼지 마세요. 나는 여성분들에게는 연세 드신 여성분들에게는 늘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됐고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 없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희생하는 게 버릇된 분이 있어. 내가 좀 참지. 이렇게.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일찍 죽을 자신 있으면 참어. 근데 일찍 안 죽을 거면 관계를 깔끔하게 해놓는 게 서로 편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시장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정찰제가 아니잖아.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걸 즐기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정찰제면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가격이 다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려고 하는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게 낫겠다. 그래서 총 얼마? 이제 늙어가지고 그것도 못 하는데 물건 사도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 내고 얼마? 걔가 불러주면 이렇게 그냥 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걸 물건을 사면 진짜 다 계산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암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부르는 날까지. 여러분도 비슷할걸? 어느 순간부터 그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산이 뭐 하나 빠져도 몰라. 이게 몰라. 걔가 점원이 밑장을 빼도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 물론 뭐 믿고 하는 거니까 요즘 바코드로 탁탁 찍으니까 뭐 별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깔끔한 게 서로 편해. 개인이 제가 요즘은 그걸 못 다녀서 그러는데 제가 성지순례 외국이나 이런 데 진짜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또 외국 일루왕 보살이잖아. 외국 답사 또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물건 사러 갔는데 외국에 물건 사러 갔는데 한국말 하면 다 도둑놈. 일단 그놈이 한국말을 해. 전부 저게 야바우야. 저게 나를 베껴 먹으려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라도 가이드가 데려가는 데는 전부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물건 사더라도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이게 내가 이 책을 사려고 그러잖아. 얼마? 이러면 얼마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놈. 대부분 다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99%는 후진국에 삽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잘 사는 데에서 오면 지네 나라 가격으로 불러.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꼭 인도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인도라고 치고 인도에는 책이 5,000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5,000원, 20,000원이야. 그러면 걔가 너 얼마 줄 건데 내가 이거 관심을 보이면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나는 인도니까 좀 싸다고 치고 10,000원. 그러면 걔가 15,000원 이렇게 부르면서 중간에 한 12,000원, 13,000원에서 타협합니다. 딱 그렇게 되거든. 아니 그거는 나가보면 알아. 그래서 예전에 숙명여대 조준하 선생님 계실 때 그 진짜 우리 중국 같이 갔었는데 그 양반 진짜 잘 깎더만. 반 이하에서부터 시작해. 걔가 부른 데서 야 택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그분의 그 정신 자세를 나는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굉장히 사고 싶은 것처럼 찔러보더니 막 확 후려치더니 안 사. 걔가 그 가격이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때 20대였었어요. 선생님
안 사세요? 이랬더니 난 또 제가 또 특징이 어른들을 잘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안 무서워하거든요. 동물하고 어른. 그래서 그냥 어른들 앞에서도 그냥 얘기를 해요. 어른이라고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없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안 사면 저놈이 1년 안에 누가 와서 저거 찝쩍거릴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너 나한테 못 팔면 다시 못 판다. 그게 무슨 그림이었었어. 뭐 그런 자세더라고. 훌륭한 자세. 확실히 어른한테는 배울 게 있구나. 근데 저는 보살님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인솔에서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사세요. 개인이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건 진짜 전문가들급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게 억울해져서 못 사면 그 물건 다시 못 사. 그리고 희한하게도 죽은 자식이 이뻐 보여. 못 산 물건이 좋아 보여. 아, 이게 느낌이 묘하다. 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셔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잘 찾으셔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 귀한 줄 아세요. 가치 있는 여러분, 이 도반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주 독한 사람이면 혼자서도 살아. 저 같은 케이스가 나는 자연이다로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사람일걸. 제가 다른 사람이랑 말 섞는 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안 믿는데 스님 제가 그런 성격 맞죠? 평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 스님 차 마시는데 이런 데도 저는 잘 안 가요. 그냥 말 섞는 거 자체가 귀찮아. 그러니까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게 그냥 귀찮아.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따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동선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한 군데서 저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여러 군데를 다니지 말고 당신 동선이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로 좀 몰아서 안정적으로 좀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 몰아 살면 아마 제가 하체가 부실해져 가지고 안진뱅이가 되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하거든. 잘 안 움직여요. 그냥 방 안에서 뱅뱅뱅뱅 도는 마치 그 원룸에 키우는 강아지 같은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동선을 이렇게 짜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 나 이런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건강에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차하고는 또 틀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많이 걸을 수밖에 없어. 이게 연결 구간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지하철 타고 뭐 갈아타면 되지. 야, 그게 바로 그 자리에 없거든. 가보면 제일 짜증 나는 게 공항철도. 그거 타보신 분 알아?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한번 타봐. 이게 같은 지하철인가 싶지? 이게 한동안 간다. 한동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사실 외롭지 몰라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의 잘 안 외롭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 계속해서 정신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제가 명상이 주특기예요. 이 얘기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제가 원래 명상 쪽으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짓 하다가 결국 밀개까지 된 거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바닥으로 들어왔어. 예전에 그 김혜수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평경장 때문에 내가 이 바닥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그 타짜 영화에 보면.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치 교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게 맞냐? 이런 식 반응들을 보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전문가가 됐어. 전문가를 했는데 내가 또 오지랖이라서 다른 영역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전문가냐? 왜 아는 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될게. 이렇게 해서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전문가가 됐어. 그랬더니 지금은 이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도대체 주특기가 뭐냐? 야, 씨, 이게 뭐요? 뭘 해도 욕을 해. 그런데, 그리고 제가 책 낼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책을 낼 때 사실은 내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역사라든지 외연이 넓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사람들이 저 사람 책은 괜찮아 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한 두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제 얘기하는 두 번째 책이에요. 제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10년 이상 내가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멀리 돌아왔지. 너무 슬프지 않아? 인간 승리 같지 않아?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러고 보면 참 오랫동안 이런 거 했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남 스님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 얘기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전선후교. 공부는 명상을 먼저 하고 교리 공부를 하래. 그 전에는 전부 조선시대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교입선.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선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선으로 가기 전에 선수행을 하기 전에 교리 공부를 하는 거래.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남 스님만 사교입선이 아니고 전선후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선후교는 뭐냐면 먼저 명상을 하고 그 명상하는 힘을 가지고 교리를 보면 불교 교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온대. 저는 그 얘기가 이 어른이 진짜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과학이나 이런 거는 공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말씀하시는 게 뭐 대승경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보면 출정후어라고 나옵니다. 선정에서 나와서 어떤 산매에 드셨다가 선정에서 딱 나와가지고 가르침을 설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하고 그 힘으로다가 이 공부를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내일처럼 보이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실현했을 때 노래 가사를 들으면 내 얘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게 확 오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암기 과목이 돼요. 불교가 암기 과목이 돼. 그래서 막 뭘 개념을 외워야 되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포기해. 마치 공부 못하는 애가 영어 수학을 포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양귀상이나 사상체가 했었던 말인데 반일정좌 반일독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은 정좌라고 하는 거는 정자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로 해서 마음을 맑게 한다. 징심. 그러니까 삿된 것들을 다. 그런 뒤에 반일 독서, 반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찍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일 정자하고 또 반일 독서.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공부가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논어에서도 그 얘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책만 읽어봤는데 별로 얻은 소득이 없고 생각만 했어도 별로 얻은 소득이 없다. 그런데 책을 읽고 생각을 하니까 참 얻은 게 있다. 발전해 나가는 거지. 논어하고 반일정자, 반일독서는 달라요. 왜? 논어에서는 공부하는 게 먼저 나오고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는 학습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수행이나 명상과 관련된 부분은 정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수양이 먼저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을 맑히는 게 먼저고, 그리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연불이 명상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잘 하시면 연불 자체도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반명상하는 효과가 나요. 그리고 그거를 인도하시는 스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하면, 옛날에도 연불할 때 연불이 말 그대로 연불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그리고 소리를 내서 연불하는 거는 칭명연불이라고 당나라 때 선도 스님이 창안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되뇌이면서 생각하면 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기도하시는 스님하고 이게 잘 맞으면 연불이 더 잘 되고, 그리고 혼자 할 때는 고성연불을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그 의식집이나 이런 데 보면 고성연불 10종 공덕 뭐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하는 것과 어떤 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데 염주를 돌리세요. 저는 왜 제가 염주 매니아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목도리 두르고 이렇게 백설기 모드로 이렇게 보통 때는 다니거든요. 백설기 모드로. 알아봐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눈만 내놓고 이렇게. 그리고 숨 크게 쉬면 안경에 김서려가지고 눈도 잘 안 보여. 마치 이슬람의 히잡 쓴 것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재밌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누군지 저 몰라요. 근데 두 가지 가지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팔목을 보면 혹시 이런 식으로 저 염주 덕지덕지 끼고 있는 혹시 그리고 제가 입을 열면 내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 입 띄면 알아봐. 입 띄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명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마음 속에도 명상이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몰라. 불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바르다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르게 하다. 그래서 사람이 발라지려고 하는 마음. 사실 초하루 보름을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한 달에 2번이라도 달의 시작과 끝, 옛날에는 달 중심이니까 그래요. 그때라도 나를 한번 이렇게 바로 잡아보는 거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 달에 2번 정신적 추나요법을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척추를 바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살다 보면 좀 잘못되겠지. 그러면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상태가 메롱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뒤틀어질 걸 뭐하러 계속 바르게 합니까? 아니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 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맑히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사실은 그 바로 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스스로를 승화시켜서 맑힐 수 있다면 그거 같이 좋은 거는 없어. 그리고 그거는 남녀노소 가릴 게 아니고 모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재계라고 합니다. 재계. 재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승진하는 스님과 얼마나 잘하면 단기간에 승진하겠어. 야, 이렇게 빨리 승진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진짜 일로왕보살 잘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투어 여행 가보셨어요? 하나투어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쩌리팀으로 가는데 거기 비싼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그건 똑같이 유럽 여행 가도 유럽 여행 뭐 8박 12일 뭐 이래가지고 180만 원, 230만 원 이러면 그 제우스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나옵니다. 아세요? 그런 거? 그럼 거기 제우스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비싸서 그런 걸 못 갔는데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호텔이 좋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항공 경유 안 하고 다이렉트로 갑니다. 아니 그렇게 써 있어 거기에. 그리고 국적기 이용합니다. 대한항공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 아니 그렇다니까 그냥 알아두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엄선된 가이드를 내보내줍니다. 어느 정도 이상 딱 질이 된 그 가이드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고 한 달 동안 부처님 가피로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